네, 안녕하세요.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박근필 작가입니다. 오늘은 사전에 예고해드렸듯이 왈라비님을 모시고 이런저런 또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왈라비님. 네, 안녕하세요. 금필 작가님. 저는 월라비라고 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 요청에 또 흔쾌히 응해주셔서 제가 오히려 고맙고요. 왈라비님을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 간략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필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명? 부캐 이름 같은 건 이제 왈라비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주로 저는 팟캐스트를 중심으로 활동을 많이 했어요. 영화 팟캐스트인 퇴근길 시네마라는 영화 팟캐스트를 한 8년 정도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리뉴얼해서 오프닝 크레딧이라는 똑같은 영화 팟캐스트를 지금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팟캐스트를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이제 X라든지 스레드라든지 여러 가지 텍스트 기반의 어떤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은 욕심도 있고, 그래서 뉴스레터 같은 것도 좀 쓰고 있고, 그런 중심으로도 활동 범위를 좀 더 넓혀가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이따가 여쭤볼 주제에 어떻게 보면 키워드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뭐 거의 다 나온 셈인데, 이따가 차차 찬찬히 풀어보도록 하고,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고, 거의 제 첫 질문, 공식 질문이 되어 버린 것 같은데, 닉네임이 왈라비라고 지금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네. 왈라비라는 건 저한테는, 다른 분들은 많이 아실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되게 네네. 생경하기 때문에 검색을 며칠 전에 네. 해봤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동물이 뜨더라고요. 약간 아, 캥거루 맞아요. 비슷한. 예, 그래서, 이게 이 왈라비를 의미하는 건지, 근데 지금 저도, 시청자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왈라비님을 처음 지금, 뭐, 실제 대면은 아니지만, 처음 온라인에 네. 얼굴을 서로 공개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모르겠어요. 이 말씀이 실례일 수도 있지만은, 그냥 드리면은, 제가 검색했던 왈라비 그 동물하고 뭔가 이미지가 비슷하다? 그런 게 겹쳐서 정말 그런 의미의 왈라비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왈라비인지 이게 궁금해서, 아, 예, 네. 한번 여쭤봅니다. 네네. 아, 네.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좀 부끄러워지는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말씀하신 그 동물 왈라비가 맞긴 합니다. 예. 아, 맞긴 그렇군요. 하고요. 네. 그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캥거루과라고 해야 되나요? 그 캥거루랑 비슷한 네. 조그만 캥거루예요. 이제 호주에 사는 동물인데 음, 그걸 제 별명으로 만든 이유는 사실 그렇게 큰 건 아니고요. 제가 팟캐스트를 벌써 한지 8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때 이제 팟캐스트를 하면서 뭐, 실명은 안 되니, 그때 당시에 저희 회사에 있는 분들이랑 한 거였거든요. 지금은 아니지만은. 근데 이제 회사에 알려지고 하면 안 되니까, 어, 실명 말고 다른 이름을 좀 해보자. 근데 별명 같은 거 너 뭐 할 거 없니? 그래 해가지고 생각을 하다가 저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제가 동물을 좀 좋아하기도 하고 뭔가 그 이름이 꽂히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되게 좋아하는 동물이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근데 네. 왈라비가 많은 사람들이 알 정도로 그렇게 평범하거나 대중적이거나 그런 동물이던가요? 저만 아, 몰랐나요? 그건 또 아니긴 하죠. 왜냐면 어, 그 생경하긴 하잖아요. 딱 네. 봐도. 네. 근데 근데 그 저는 동물 그냥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네, 그 동물을 제가 어릴 때부터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계기로, 뭐, 만화 캐릭터로 나왔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그게, 그런 것도 아닌데, 제가 그 되게 어릴 때긴 한데, 어렸을 때 꿈이 동물학자 이런 거일 정도로, 어, 동물에 관한 책도 되게 탐독을 많이 하고, 물론 음, 되게 어릴 적이긴 한데, 음,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 동물 이름으로 하면 어떨까? 했는데, 네. 뭔가 사람들이 그냥, 기억도 잘 된다. 그리고 뭔가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랑 닮았다. 그래가지고, 그냥 팟캐스트를 하게 되면서 이제 그 이름을 하게 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그런 이름을 쓰다가 뭔가 스레드나 엑스 같은 걸 하게 되면서 뭘 해야 될까 하다가 그냥 왈라비 이름 쓰던 거 일단 좀 써보자 해서 이제 지금까지 쓰게 된 거죠. 근데 음, 앞으로는 이제 뭔가 저를 좀 잘 브랜딩하기 위해서 이 이름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음. 저도 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 실명을 쓰는 게 나은지 아니면 좀 더 사람 이름스러운 뭔가 다른 별명을 만드는 것이 나은지는 이제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네, 저도 뭐 정말 오랜 고민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네, 지금도 네, 공감이 되고, 저도 뭐
아마 시청자분들은 아실 테지만, 이제 글 쓰는 수의사 투더문으로 되게 오래 활동했잖아요. 이제 제 맞아요. 실명이 아닌, 예, 음, 또 되게 애착을 가지고 애정을 가진 닉네임이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정말 말 그대로 자신을 브랜드화하는 퍼스널 브랜딩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되게 닉네임, 뭐, 더 나아가 필명이 됐건, 뭔가 활동할 때 뭔가 사용하는 그런 이름이 주는 무게감, 중요함이 되게 크기 때문에 되게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심사숙고 네, 후에 좀 더 길게 봤을 때 장기적인 안목으로 길게 봤을 때 결국에는 내 이름으로 실명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이제 박근필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 추후에 왈라비님의 어떤 활동명 이름이 또 어떤 식으로 바뀔지 저도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들어갈 텐데 왈라비님의 이제 어떤 소개란을 보면은 방송계에 이제 근무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네, 방송계에 모르겠어요. 제 주위에는 방송계에 근무하는 사람을 뽑자면은 현재는 아닌데 정말 소위 말한 불화친구 중에서 한 명이 방송계라면 방송계고 아니라면 아니랄 수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제 연예인을 약간 서포트하는 로드 매니저 같은 거를 했던 아, 지금은 안 하고 과거에 수년간 했었던 그 친구 말고는 어쨌든 흔한 직업이라 할까? 직업군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되게 저도 네, 지금 호기심도 느끼고, 이게 좀 궁금한 점이 많은데, 예, 네,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게 일단 네. 궁금합니다, 먼저. 예. 일단 저희 회사는 그 방송 케이블 채널을 9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저는 그 9개 채널 중에 하나에서 이제 그 채널의 어떤 편성을 담당하는 편성 PD로 이제 한 8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성 PD가 보통 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이제 들어갈 당시에는 너무 어렵고 해서, PD라는 직업은 내가 알고 있는데, 편성 PD가 뭘 하는 건지는 정확히는 모르고 들어갔었어요. 근데 들어가서 일을 하고 현업을 실제 하면서 이 일이 뭔지를 알게 됐던 거죠. 근데 편성 PD가 뭐냐면, 그냥 쉽게 가장 큰 업무만 말씀드리면, 이제 24시간의 그 채널의 편성표를 이제 채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선정적으로 흘러가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TV를 많이 소비하는 시간대도 다르다 보니까 그걸 이제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 시간대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IP 중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배치를 해야 더 많은 시청량을 끌어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가설을 세우고 실제로 해보고 그리고 결과를 도출을 해서 뭐 다시 재수정하는 그런 작업들 그런 거를 하는 부서고 음, 뭐 저희는 또 제작도 자체 제작도 있는 채널이다 보니까 어떤 제작물을 시청자들한테 보여줬을 때 좀 더 유효하게 다가갈 수 있을지 또 연구하고 제작팀과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이제 한 8년 정도를 제가 그 채널 현업단에서 이제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반년 전쯤에 제가 그 회사 내에 있는 경영기획팀으로 옮겨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동안은 채널 하나의 전략과 그 채널의 그 돌아가는 상황들을 제가 좀 총괄을 했다면 지금 이제 좀 시야를 넓혀가지고 전사적으로 뭔가 보는 이 회사라는 조직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내지는 이 부서, 저 부서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뭐 문제라든지 그런 건 없는지, 있다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회사의 시스템을 짜줘야 되는지 이런 걸 좀 보는 부서에 가 있고요. 8년 동안 계속 현업을 하다가, 어, 완전히 다른 업무를 하게 되었거든요. 저는 좀 나이브하게 생각하고 옮긴 감이 있는데, 가보니까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음, 고생을 좀 많이 했고, 한 4개월 정도 고생을 하는 와중에 또 이제 결혼 준비도 겹치고 이러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겠네요. 네, 결혼 준비도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는데 마지막이 되니까 막 물론 그 작가님께서도 아시겠지만은 막 사람들도 이제 만나야 되고 뭐 초대도 해야 되고 뭐 준비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그간 4개월이 굉장히 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버거운 과부하가 그런 걸리고, 예, 예, 버겁고, 그런 네.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튼 음, 지금 일은 이제 방송사에서 경영기획팀 전략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년 정도 하시던 일에서 그게 약간의 현장과 좀 근접한 일이었다고 하면은 약간 현장에서 한 네. 발짝 좀 물러서서 좀 더 큰 그림을 보고 좀 더 이제 조율을 하거나 이렇게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비유를 하자면 관리자
뭔가 좀 네네. 조율하는 그런 위치의 업무를 지금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원래는 이제 시청자들이랑 좀 맞닿아 있는 음, 부서였고, 어떤 제작 현장에도 자주 가고, 뭐, 굉장히 좀, 어, 활동적인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좀 자리에 앉아가지고 숫자를 많이 보고, 뭔가 음, 예산을 보고, 뭐 KPI를 본다든지, 이런 음, 거, 성과들을 본다든지,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좀 더 지루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긴 하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커리어의 측면에서는 음, 같은 일을 너무 오랫동안 반복을 해왔고, 그리고 방송 산업이라는 것이 뭐 아시겠지만 요즘 TV라는 그 플랫폼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사장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내가 TV 플랫폼의 편성 담당자로 계속 일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고민도 저 자신한테는 있었고, 그래서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뭐, 길게 봤을 때는 저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으로 지금은 임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전공을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원래 이쪽에 이제 근무하고 업무를 할 그런 전공이셨나요? 네, 저는 대학교 때부터 언론정보학과를 전공을 음, 했어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뭐 무슨 일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방송 일을 하고 싶다라는 꿈은 가지고 있었어요. 뭐 대학교 음, 때는 기자 같은 것도 해보고 싶었던 적도 있고, 뭐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축구 관련된 그런 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꿈도 꿔본 적이 있었고, 근데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쩌다 보니까 방송계에 오게 된 거긴 하죠. 예. 근데 방송사라고 해서 다 방송 전공을 한 사람들이 오는 건 아니고요. 네네. 뭐, 다양한 전공들이 음, 오기는 합니다. 예, 뭐, 문과가 그렇긴 네. 하지만요. 음, 그러면 가장 떠오르는 단어가 PD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 뭐, 방송 PD, 그런 거를 염두를 해 뒀거나, 그런 거를 좀 지향했거나, 그렇다고 보면 될까요? 저는 원래 처음에는 음, 제가 방송에 나가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꿈을 꿨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말씀드린 들어서, 것처럼, 그냥 예. 연예인을 생각하면 될까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예, 제가 뭐, 얼굴이나 이런 거에도 자신은 없다 보니까 연예인 그 끼도 있는 것도 아니고, 연예인이라기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자라든지, 아니면 음, 뭔가 목소리를 통해서 뭔가를 하는 게 좋더라고요. 뭐 예컨대 그래서 MC나 리포터나 뭐 이런, 네. 근데 어, 또 얼굴이 나오는 건 그 당시엔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그러면 목소리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 보니까 이제 스포츠캐스터, 음, 뭐 이제 뭐 라디오 진행자, 이런 음, 것들을 꿈꾸긴 했었죠. 그 대학교 당시에는요. 그러면 그런 걸 꿈꿨는데 그쪽으로 조금이라도 진전되지는 않았었고요. 이제 그걸 이제 꿈꾸다 보니까, 이제 이걸 하려면 아나운서 준비를 해야 해. 이렇게 음, 주변에서 그 조언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나운서 그 얼굴이 나와야 되고 막 꾸미는 것도 잘해야 되는데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음, 그래도 내 꿈이니까 한번 도전을 해보자 하고, 이제 열심히 돈도 모아가지고 막 아나운서 학원도 다니고 그랬죠. 어, 네. 그래서 이제 그 학원도 다니면서, 시험도 치고 그랬는데, 워낙 그쪽도 그 정규직 채용이 많지가 않고, 네, 그리고, 어, 뭐, 프리랜서라든지 그런 계약이 많다 보니까, 이 안에서 내가, 음, 이걸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경쟁력이 나에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음, 이제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실제로 그 학원을 다니면서 느낀 그 안에서의 어떤 느낌도 뭔가 방송인이라기보다는 연예인을 준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연예인 같은 느낌이라면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그때부터 이제 아나운서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음, 일반 회사들도 다 지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방송 쪽에 오게 된 음,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전에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도 문득 생각이 떠오른 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TV의 뭐 위상이랄까? 위치가 예전만 못하잖아요. 좀 더 네, 냉정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정말 거의 뭐, 이게 과연 존속할 수 있을까? 음, 예. 뭐, 뭐 예컨대 뉴스만 봐도 예전에는 저희 시절, 뭐, 그냥 9시 뉴스를 다 같이 가족들이랑 보거나 어쨌든 되게 일상에서도 차지하는 위치가, 그죠? 어, 네, 다 같이 9시 뉴스의 그 중요성이랄까? 하루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예.
그런 거, 근데 요즘에는 뉴스를, 뭐, TV를 틀어서 뉴스를 본다? 정말 갸우뚱할 정도로 그죠. 그냥 스마트폰, SNS 이쪽으로도 워낙 기존 뉴스보다 더 실시간으로, 물론 이제 정보의 뭐 진위 여부 이런 거를 이제 떠나서 차치하더라도 올라오는 속도라든지 공유되는 속도라든지 파급되는 파급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어쨌든 요즘 소위 말하는 미디어에 좀 밀린다 이런 감이 있을 텐데 그러면은 이렇게 거기에 몸담고 있지 않은 사람도 뭔가 느끼는 바가 있는데 거기에 현업으로 이제 종사하는 사람의 느낌은 모르겠어요. 되게 무겁고 다르게 표현하면은 좀 위기의식을 느끼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그럼 계속 이 TV라는 어떤 매체를 다루는 이 현장 업을 계속 하는 게 맞나? 발빠르게 지금 변화 속에 이렇게 흐름에 타 올라서 어쨌든 소위 말해서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텐데 어때요? 너무 많이 들죠. 예. 그게, 저는 이제 종사자니까 더 그 TV라는 플랫폼의 위기를 더 체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TV라는 매체가 이제 근본적으로 위기인 게 뭐냐면, 흔히 생각하는 이제 TV 사업자들은 매출의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방송 광고밖에 없어요. 이제 그 해당 채널의 중간에 나가고 있는 그런 광고들을 유치를 해서 그 돈으로 이제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 광고를 내주는 사람들은, 광고주들은 광고를 내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그걸 많이 그 채널, 봐야죠. 그렇죠. 그 채널을 그렇죠.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여기에 사람들이 음, 많이 몰리니까, 트래픽이 TV에 많이 몰리니까 여기다가 내 광고를 노출을 시키면 사람들이 보게 될 확률이 높아지겠다. 우리의 잠재 고객이 볼 확률이 높아지겠다. 라는 음, 가설을 바탕으로 이제 TV에 광고를 넣는 거거든요. 네, 근데 TV 시청량 자체가, 전체 시청량 자체가 해가 갈수록 한 해에 한 20%씩 떨어지고 있어요. 네, 물론 그게 0으로 수렴하진 않겠지만은 음, 거의 이제 뭐 알아보지 못할 수준으로 떨어질 확률도 이제는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그 방송 광고주들이 방송에 광고를 넣을 필요성이 있는가라고 하면 아니죠. 사실은 이제 거의 모바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고, 그럼에도 아직 그 전체 광고 총량 자체는 아직은 음, 방송에 많이 있긴 하지만 그 감소폭이 해마다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방송 사업자들이 위기를 느끼고 있는 거고, 네, 뭔가 그 모바일 매체에 비해서 방송사들의 덩치가 크기 때문에 유지비도 많이 들고, 뭐 인건비도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돈도 많이 벌어야 되는 사업자들이 점점 돈을 적게 벌고 있으니 이제 위기라고들 하는 거죠. 네, 뭐, 아무튼 그래서 저도 이제 미디어 산업에 종사하면서 이걸 많이 느끼고 있고, 내가 지금 당장은 안정적이고 직장을 잘 다니고 있지만, 이게 과연 10년, 음, 20년 뒤에도 TV라는 플랫폼이 존속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정말 계속해서 해왔던 부분이죠. 제 개인적으로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다면 내가 TV라는 플랫폼이 아니라 어떤 플랫폼에서 내가 그냥 나 자신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런 고민들 덕분에 뭐 팟캐스트라든지 아니면 X라든지 스레드라든지 뉴스레터라든지 뭐 이런 뭔가 어 다른 플랫폼을 이용해서 나를 알리는 그런 뭔가 작업이나 시도들을 그동안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런 고민들에서 출발한 아, 점이 있습니다. 네. 왠지 그러실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랬던 네네. 거군요. 예,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자구책, 살 길을 일단은 모색을 한 거죠. 일종의 그죠. 그냥 여기서 가만히 안주하거나 그냥 여기에서만 올인을 하면 안 되겠다. 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 앞날은 모르니, 뭔가, 해결책이라든지 대안을 마련을 해 놔야 되겠다. 그의 연장선에서 다양한 어떤 채널 루트로 일단 활동을 하신 거다. 그죠? 맞아요. 피플 인사이트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뭐 직장인이시라면 다들 느끼고 계시겠지만, 그냥 이 회사라는 조직이 나를 평생 동안 책임져 주지 않을 것이라는 걸 이제 우리 세대는 너무나 당연하게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스텝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은 이제 내 이름으로 살아남는 것이어야 된다인데, 그게 이제 지금까지의 우리 기성세대라면은 뭐 프랜차이즈를 연다든지 아니면 뭐 그러니까 자영업자의 길로 많이들 가셨는데, 요즘 시대는 사실 그런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든지
뭐 자본이나 이런 게 없이도 충분히 많이 시도해 볼 수 있는 시대고, 그러면 나는 이제 뭘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단계죠. 네, 정말 좋은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고 제가 누누이 뭐 왈라비님도 아시겠지만 항상 강조하는 내용이죠. 네, 정말 직장인이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말씀하셨다시피 직장은 점점 우리를 보호하거나 평생 책임져 주지 않거나 못 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그렇다고 하면은 아 몰라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러면은 정말 소위 말해서 망하는 거고 맞아요.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준비라고 하면은 여러 뭐 단어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직장인이 아닌 직업인이 준비가 돼야 되고 말 그대로 홀로서기가 가능한 그런 자기만의 무기 개인기를 만들어야 되고 예. 그러면은 지금 워낙 다양한 플랫폼 자기 혼자서 1인으로서 프리랜서로 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기회들이 열려 있잖아요. 그거를 뭐 AI 발달 이런 거와 맞물려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거는 활용을 해야 되고 아 그거 어려워 난 못해 그건 뭐 나하고 상관없어 이게 아니고 하나라도 한시라도 빨리 뭔가 내가 그거를 공부하고 학습하고 익혀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시대의 뭐 정말 흐름이고 대세이기 때문에 그냥 뭐 선택이 아니고 늘 말씀드리지만 필수이자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진짜 너무너무 공감되는 말씀이고, 제가 그 금필 작가님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공감대를 저랑 완벽하게 가지고 가시는 것도 물론 놀랍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멋진 직업도 가지고 계시고, 안정적인 직업도 가지고 계시고, 그럼에도 뭔가 배움에 있어서 게을리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행력과 꾸준함이 밑바탕이 된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아유, 어떻게 아닙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뭔가를 밀어붙이면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경외감이 약간 좀 있고,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은 안정적이지만 안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뭔가를 시도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뭐 회사에서 나가게 되었을 때 부랴부랴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히려 더 많이 걸리고 급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조금씩 더 시도를 해보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시작하려고 하면 늦을 수도 있으니 지금 안정적이고 직장에서 안정적일 때, 내 시간이 있을 때 조금씩 해놓자라는 마음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공감되는 말씀이에요. 예, 정말 이게 그냥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그냥 내 어떤 계획과 예정에 없던 스케줄로 이게 진행이 되면은 사람이 조급해지고 그게 만약 네, 정말 경제적인 문제, 생계와 연결된다고 하면은 사람이 거기에 쫓겨서 현명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요. 정말 옳지 못한 판단,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병행하는 삶, 미리 출구를 만들어 놓고 보험을 들어 놓고 양다리를 걸쳐 놓고 찬찬히 준비를 해야 그래야 그나마 성공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지지. 그런 심적 여유가 없고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음, 해요. 네. 그래서 다음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은 팟캐스트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오래 하셨더라고요. 예, 한 8년 정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좀 전에 드는 생각인데 그러면 그 당시부터 뭔가 내 지금 현재 TV 플랫폼이라는 위기감 때문에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 중간에 그런 게 아마 개입이 됐을 것 같은데 맨 처음에 팟캐스트를 한 8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계기로 팟캐스트라는 거를 시작하게 됐는지 어떤 주제로 시작하게 됐고 뭐 그런 경위라고 할까? 왜 하게 됐는지 그런 게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네, 맞아요. 그때는 저도 제가 지금 이제 30대 중반인데 그 당시에 뭐 20대 후반이었고 막 그렇게 회사 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들어가자마자 회사의 위기를 생각한다든지 음,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때는 사실은 아니었고요. 그때 시작하게 된 거는 뭐 아까도 저의 좀 전사를 말씀드렸지만 제가 워낙 뭐 목소리로 뭔가를 한다든지 그런 거에 좀 관심이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대학교 때도
그때는 이제 취업을 위해서 한 거였지만, 그때도 팟캐스트를 만들어 본 경력이 있었어요. 음, 그때는, 네, 스포츠 팟캐스트로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아름아름 해가지고, 음, 스포츠 야구 팟캐스트를 좀 해봤었고, 그때도 진행자 역할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회사를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회사에서 저의 그런 팟캐스트 경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걸 좀 유심히 보신 분이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내가 이런 이런 팟캐스트를 하려고 하는데 같이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되었고, 그러다가 이제 합류를 하게 된 거였죠. 음, 그때는 저의 뭐 위기감 이런 것보다는 그냥 내 목소리로 뭔가 해보고 싶다. 아니면 이걸로 뭔가 청취자를 만날 수 있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좀 순수한 마음가짐이었고, 일종의 취미였죠. 음, 근데 그런 취미였기 때문에 좀 더 제가, 아, 힘들지 않고 오랫동안 해올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저한테 일이라고 느껴진다면 음, 오히려 오래 못했을 것 같고, 취미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이다. 이걸로 처음에 접근했기 때문에 오래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퇴근길 시네마라는 팟캐스트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뭐 이름이 변경되기도 했지만 결국엔 영화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면 스포츠도 좋아하시지만은 영화도 좋아하셨던 건가요? 네, 그 제가 처음에는 영화 채널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 아, 채널은, 채널은 여러 군데를 옮겨 다녔는데, 이제 회사 음, 내에서 회사 내에서. 처음에는, 영화 채널에서 일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화라는 매체에, 좀 많이 닿을 수 있는 음, 그런 상황이기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팟캐스트를 하게 되면서는 좀 더 예술 영화라든지 그런 뭔가 얘기할 거리가 많은 영화들도 접하게 되면서 조금씩 영화를 좀 더 좋아하게 된 거죠. 네. 그러면은 그거는 주로 어떤 식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나요? 뭐 줄거리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영화에 대한 개인적인 뭐 소회랄까 감상평 이런 건지 아니면은 뭔가 청취자와 얘기를 주고받는 건지 어떤 형태로 그게 음, 구성되어 있었어요? 이제 저 말고도 이제 몇 명의 멤버가 더 있는데, 다른 멤버들은 실제 영화 산업에서 지금 종사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저는 이제 방송 음, 산업이지만, 실제로 영화를 제작을 하고, 배급을 하고, 뭐 이런 친구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저보다는 영화 현장의 얘기를 좀 더 잘 풀어낼 수 있는 친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뭐 음, 감독의 어떤 개인적인 얘기라든지 네네. 아니면은 이 영화의 비하인드 스토리라든지 뭐 등등등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그런 현업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영화의 감상을 전달하는 포맷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거기에 좀 더 들어가서 어떤 영화 현직자들만 할 수 있는 이야기라든지 그런 걸로 이제 내용은 구성이 되어 있죠. 구독자도 되게 많던데 팟빵 뭐 이런 데 들어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근데 네, 그 퇴근길 시네마라는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사용 안 하고 다른 걸로 뭐라 그래야 될까요? 리브랜딩, 리뉴얼 된 건가요? 네, 네, 그럼 현재 맞습니다. 이름은 뭘로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이름은 오프닝 크레딧이라는 이름이고요. 이걸 오프닝 시작한 지, 네, 오프닝 크레딧.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퇴근기 시네마 그 구독자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지만 근데 이것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뭔가 그 TV처럼 팟캐스트라는 그런 음성 플랫폼도 많이 지금 시장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8년 전에 비해서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우리의 콘텐츠를 어떤 다음 스텝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러면은 이제 이름도 우리 바꿔야 되지 않을까? 뭔가 퇴근길이라는 그 네이밍에서 오는 어떤 직장인 한정인 음,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시네마라는 이름도 사실 지금 많이 그 영향력이 퇴색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영화 산업도 많이 시장이 줄어들었고, 왜냐면 OTT 때문에 네. 뭐 OTT 영화를 시네마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또 논쟁이 영화계에서는 있기는 하지만, 그럼 그 음, 시네마라는 그 단어도 이제 좀 올드하다. 그럼 우리가 다른 넥스트 스텝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네이밍도 생각해보자. 하다가 이제 오프닝 크레딧이라는 이름으로 재론칭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음, 지금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발라비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내용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게 시간 하여튼 모르겠어요. 벌써 지금 30분 지나갔는데 그러면은 네.
그건 역시 혼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과 같이 진행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는 뭐 패널이 있고 진행자가 있고 뭐 이런 시스템이긴 하지만 음. 기본적으로는 이제 팀 단위로 해서 4명 정도 친구가 지금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콘텐츠가 얼마마다 얼마 주기로 올라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요. 일주일에 한 번. 그럼 그것도 네. 역시 어쨌든 영화를 다루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영화를 중심으로. 음. 근데 저희 내부에서는 이제는 영화만 하지 말고 OTT라든지 아니면은 뭐 음. 예능, 가끔은 예능이라든지 이렇게 좀 바운더리를 넓혀보자라는 공감대는 저희 내부에서는 가지고 있긴 해요. 어쨌든 뭔가 영상 콘텐츠 넓게 아, 보면은 네, 그런 셈이죠, 맞습니다. 그죠? 예, 예, 그러면은 예. 또 문득 생각이 든 게 자꾸 생각이 많이 들고 너무 재밌는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팟캐스트라는 거는 한때 정말 붐처럼 일었던 적이 있잖아요. 네, 그때에 비해서 팟캐스트의 전성기 시대에 비해서는 지금은 좀 뭔가 약간 좀 쪼그라져 들어 있고 근데 네, 모르겠어요. 다시 지금 약간 뭐 보이는 팟캐스트라고 해가지고 비주얼 팟캐스트 다시 또 팟캐스트가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고는 알고는 있는데 어찌됐건 근데 소위 말하는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그냥 유튜브를 예로 들면은 유튜브에 비해서는 뭔가 영향력이라고 해야 되나 사람들이 뭔가 접근하는 접근도 이용하는 이용자의 어쨌든 층이라고 할까 그런 바운더리 스펙트럼이 좀 더 상대적으로는 좀 약할 것 같은데 약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즉 팟캐스트를 고집하는 이유? 다른 말로는 그러면은 유튜브로 전환을 하거나 병행을 하거나 이러한 생각은 혹시 안 하셨는지 뭐 이러한 점들이 궁금해요. 워낙 유튜브를 요새는 소위 말하는 생산자 크리에이터라고 하면은 어 유튜브를 많이들 하니까 그게 궁금하네요. 맞아요. 저희도 사실 오프닝 크레딧으로 전환을 한 이유가 그 원래 처음에는 이제 유튜브를 그 염두에 두고 한 전환이 맞기는 합니다. 정확한 음, 지적이시고요. 네. 팟캐스트도 시장이 다운되고 있는 게 확연히 보이는 게 저희가 그러니까 그 전에 메가 히트작이죠. 기생충 같은 작품을 업로드를 했을 때 기생충 리뷰를 한다 하면은 저희가 최대 그 청취 횟수가 저희 기준으로 했을 때 6만 건 정도 발생을 했었어요. 음, 그러니까 뭐 단순 계산이긴 하지만 그 콘텐츠 하나로 저희한테 유입되는 트래픽이 6만 건 이상이었다는 계산인 거죠. 근데 그게 벌써 한 기생충이 뭐 2010년대 후반 작품이니까 그때 이후에 지금 한 거의 10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한 5천에서 1만 정도밖에 발생을 안 해요. 이제 어, 팟캐스트 온리 콘텐츠를 발생했을 때 저희 기준으로 말이죠. 물론 팟캐스트 내부에서도 뭐 매불쇼라든지 뭐 엄청 잘 되는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뭐 팬층이 탄탄하긴 하지만 그건 역시도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를 병행을 하고 있고 음,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저희도 이제는 팟캐스트 올리가 아니라 유튜브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전략을 가지고 전환을 한 거긴 합니다. 근데 음, 저희는 팟캐스트 그 전업이 아니라 각자 다 현업이 있고 각자 다 사정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론칭을 하고 나서도 사실 유튜브 전환이 좀 미진했던 거는 사실이에요. 음, 근데 그게 그 굳이 하자면 누군가가 총대를 메고 사실 지금 작가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줌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보이는 팟캐스트 그 플랫폼들이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 리버사이드라는 해외 플랫폼도 있는데 그런 네. 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저희 대화하듯이 이런 걸 그냥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해외 팟캐스터, 비디오 팟캐스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네, 그게 또 뭐 되- 스티브인가 뭐 하여튼 뭐도 있잖아요, 어, 그죠? 네, 그리고 그게 네,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네, 네. 그래서 하려고 하면은 음, 그거를 하는 게 그렇게 큰 그건 아닌데 음, 뭔가 다들 현업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 각자의 생각들도 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음, 그게 좀 늦춰진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저희도 그거를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음, 어떤 식으로든 간에 반드시 유튜브로 그 방향은 향해 있어야 된다라는 공감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질문을 드리면 팟캐스트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즉 그냥 처음부터 유튜브로 안 하고 팟캐스트로 아, 시작을 한 이유라고 해야 될까? 그게 일단은 궁금해요. 그게 그 음성 매체만의 음, 그 매력은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팟캐스트의 매력 네,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게 나의 뭔가
이유가 아니고 어떤 매체 플랫폼의 어떤 매력이랄까 장점 메리트 때문에 그런 거네요. 네, 근데 그게 그 음, 매력이라는 게 뭐 우리가 성장하기 위한 매력, 뭐 내지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 지금도 라디오라는 플랫폼은 존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네, 그 매력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그냥 뭔가 그 밤늦은 심야 시간에 라디오 세대들 분들도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 계시겠지만은 심야 시간에 뭔가 그 나긋나긋한 그런 목소리를 틀어놓고 잠이 드는 어떤 그런 라디오 플랫폼만의 매력이 확실히 존재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건 이제 비단 라디오뿐만이 아니라 그 범음성 콘텐츠의 음, 매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뭔가 굳이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뭔가 내 그 외향과 상관없이 목소리만으로 어떤 그 콘텐츠 소비자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음, 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팟캐스트를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충분히 음. 매력이 있는 콘텐츠고요. 예. 네, 저도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여성시대라고 하는 오전에, 저는 밤은 아니고 아, 오전에, 네네네. 예, 한 오전 9시 정도에서 11시 정도 2시간 정도 양희은 님과 지금은 뭐 남자 MC는 김일중 아나운서가 이제 네. 로 하고 있는데 DJ로 정말 애청자고 뭐 거기에 사연도 몇 번 보내서 채택이 될 정도로 어쨌든 오, 예,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정말 삶의 희로애락을 다 느끼고 그냥 말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보면서 듣는 거하고 오로지 듣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정말. 네, 더 그럼요, 몰입이 그럼요. 되게 되고 더 뭔가 이제 감정이 건드려지고 그래서 그 라디오 사연 속에서 보통 사람들의 어떤 사연들을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정말 울고 웃고 차에서 참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는데 운전하면서 그래서 정말 저는 공감을 합니다. 라디오만의 그런 음성만 들리는 그런 컨텐츠만의 뭔가 묘한 매력이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죠. 그래서 그거는 공감이 되고 그러면은 앞으로도 어쨌든 유튜브를 병행을 할 계획이지만 완전히 유튜브로 넘어갈 계획은 아닌 거다, 그죠? 그쵸. 왜냐면 음, 요즘에는 콘텐츠가 있으면 그 아래에 이제 플랫폼들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예전에는 플랫폼에 뭐 TV라는 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콘텐츠가 더 상위에 있고 그 콘텐츠를 뿌리는 어떤 가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음, 것들이 많아질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콘텐츠를 만들어 놓으면 그걸 가지고 팟캐스트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그걸 대본화해서 뉴스레터라든지 뭐 이런 걸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시대고 뭐 굳이 뭐 유튜브만 하겠다 팟캐스트만 하겠다. 이거는, 음, 오히려 저희한테 손해인 그런 전략이 네.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지금 이 박근별의 피플 인사이트도 유튜브도 올리고 뭐 여기저기 SNS 올리지만은 그 중에 그럼요. 하나가 무슨 네이버 TV에도 올리고 팟빵에도 저도 올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네네. 말 그대로 그거죠. 원소스 멀티 유즈. 예, 맞습니다. 맞아요. 굳이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 놨는데, 뭐, 하나, 두 개에 꼭 국한할 필요는 없잖아요. 다다익선입니다. 여기저기 하면은,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저기 많은 채널을 공유하고 업로드해야 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각 플랫폼마다 A, B, C, D, 유튜브, 팟빵, 각 플랫폼마다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뭔가 층이 다르거든요. 맞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팟빵은 뭐 20대 여성, 예를 드는 거예요. 뭐 유튜브는 뭐 10대 남성,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모든 플랫폼 다 이용하는 사용자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은 A만 이용하고 어떤 사람은 B만 이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어쨌든 콘텐츠 소비자를 좀 흡수를 하고 유도를 하려고 하면은 정말 음, 상식적으로 많은 플랫폼에 콘텐츠를 동시에 올리는 게 저는 뭐 전혀 나쁘지 않다고 봐요. 네. 맞아요. 저도 진짜 공감되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게 어떤 소비자한테 걸릴지 모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그물망처럼 그렇죠. 넓게 퍼뜨려야 되는 시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물을 넓히는 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은 같은 맥락의 질문일 수 있는데 제가 또 알라비님의 어떤 이력이라고 할까 경험 중에서 넷플 연가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네. 네. 영화 모임을 이제 오프라인 모임이죠. 이거는 예, 네. 오프라인 네. 모임을 또 주최를 하시고 그 영화 모임의 장으로서 뭔가 이끌어 가신 경험을
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또 어떻게 또 오프라인까지 그렇게 또 이어졌고 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몇 회는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함으로써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 저는 해보지 음, 못한 경험이니까 또 너무나 네. 궁금해요. 네네네. 그거를 하게 된 것도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내가 모르는 어떤 나만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라는 걸 탐구하는 중에 발견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든지 꾸준히 하면은 기회가 이어진다는 걸 저도 느낀 게 뭐냐면, 팟캐스트를 중간에 그만두고 싶었던 적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걸 그만두지 않고 계속하니까 그 팟캐스트 경력을 사용을 해서 뭔가 넷플 연가라는 기회도 얻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도 만나게 된 거죠.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누군가를 소비자들을 만나왔는데 오프라인을 통해서 만나는 경험은 어떨까? 거기에서 나는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물음에서 출발한 어떻게 보면 저만의 도전이었고 그거 하면서도 정말 많이 배웠죠. 왜냐하면 그거를 음, 상세 페이지를 짜는 것부터 시작해서 고객을 모객을 하고 결제로 이끌어지는 그건 실제로 저한테 돈을 지불하고 뭐 음, 당연히 플랫폼에서 가져가는 돈이 많긴 하지만은 제 모임의 모임비가 그 네 번 모이는데 20만 원이었어요. 근데 네네. 그거를 20만 원이라는 가격을 고객한테 설득하는 거는 오로지 저의 몫이었거든요. 음. 그 상세 페이지를 통해서 말이죠. 영화의 큐레이션이라든지.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해보면서 아, 어떤 영화가 소비자들한테 통하고 어떤 모임 방식이 소비자들한테 통하는구나라는 걸 저도 많이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모임을 만나서 이제 3시간 동안 영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3시간이라는 3시간? 시간, 네. 영화를 같이 보는 것도 아니고요. 야, 보고 와서 만나가지고 음, 3시간을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와, 그 3시간을 제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그 3시간이라는 시간을 사람들에게 어떤 콘텐츠를 제공할 것이냐, 그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하고 조율을 어떻게 하고 어떤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해야 되고 어떤 압박감도 느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4번을 하고 그게 이제 한 사이클이라고 한다면 음, 그렇게 제가 2사이클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음, 론칭부터 이제 모임 마무리까지를 한 사이클로 봤을 때 그걸 제가 2사이클을 넷플 연가랑 같이 했는데 그런 음, 다음에는 제가 이제 결혼 때문에 음. 잠시 미룬 상태곤 하거든요. 근데 그 2번의 모임이 2번 다 이제 완판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걸 모객하는 과정에서의 어, 처음에는 폐강의 위기를 겪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음. 결제를 안 이끌어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면서 이것저것 수정하기도 하고 하면서 많이 배웠죠. 네. 그러면은 근데, 그러니까 넷플연가라는 플랫폼 측에서 뭔가 협업 요청이 온 거예요? 아니면은 왈라비님 자체 본인의 어떤 의도, 오프라인으로 모임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러한 왈라비님에서 출발한 건가요? 어떤 거예요? 아, 넷플 연가는 지금 그 다양한 매력을 가진 모임장들을 이제 거기서 수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시로 이제 모임장 지원을 받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지원을 한 거죠. 음, 지원을 해서 뭐 서류도 보고 그다음에 뭐 간단하지만 면접도 보고 그런 다음에 음, 이제 넷플 연가가 우리랑 함께 하자라고 하면 이제 음. 그때부터 모임 론칭 아, 단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무나 모임을 열 수 있는 게 아니군요.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넷플 연가가 오, 판단했을 때 이 사람은 뭔가 소비자들에게 소구력이 있는 모임장이다라는 네. 판단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3시간을 그래서 어떻게 이끌어 가셨나요? 야, 상상이 안 되는데. 네, 저는 이제 제가 큐레이션한 영화들이 있잖아요. 네. 한 네 개 정도의 영화를 제가 추천을 하고 이제 그걸 음, 보고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매주의 영화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영화들에 대한 정보를 제가 얘기해주고 그다음에 저는 저의 세부 주제는 SF 영화였어요. 음, 이게 영화도 제가 그걸 준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뭔가 브로드하게 음, 여러 가지 영화, 뭐 로맨스 영화도 넣고 뭐 이런 영화도 넣고 가족 영화도 넣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음. 정말 뾰족하게 나는 SF 영화만 할 거니까 SF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 내 모임 결제해 주세요 라는 식으로 설득을 하면은 오히려 더 잘 되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지적이에요. 이것도 뭐 네, 약간 좀 핀트가 벗어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출간도 책도 그렇잖아요. 네, 모든 네, 독자를 다 잡으려고 하다 다 놓치는 것처럼 독자층을 맞아요.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잖아요. 독자층을 좁혀라. 네, 핀포인팅, 맞죠? 네. 그거를 하신 거네, 거기서도. 저도 처음에는 이제 브로드하게 이제 제가 음,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브로드 해야지 브로드하게 많이 올 것 같아. 좁히면은, 안 그래도, 적게 올 것 같은데, 좁히면은, 이거, 그저, 짧게 그니까요.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제 네. 그게 아닌, 그죠. 처음에 브로드하게 접근을 했다가 이제 폐강 위기를 겪은 거예요. 그래서 와, 음,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진짜 좁혀보자. 나 SF 영화만 할 거야 라고 하니까 그때 완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 경험도 음,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된 경험이었고, 음. 네. 아무튼 질문이 뭐였죠? 그러게, 질문이 뭐였지? 그래서 아, 3시간 어떻게 3시간. 그렇죠. 예, 예. 응, 그래서 그 SF 내에서 저는 좀 더 깊은 논의로 이끌어져야지 그런 음, 영화여야지 3시간을 채울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음, 그 SF 영화지만 그 안에 철학을 담은 영화들이 꽤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매트릭스라든지 아니면은 그 시간의 개념을 담은 컨택트라는 영화라든지 뭐 이런 영화들을 배치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가볍게 영화 이야기로 출발을 했다가 좀 음, 더 깊게 뭐 그 인생의 철학을 다루는 얘기로 들어가면서 음, 각자의 어떤 개인적인 얘기도 이끌어낼 수 있게끔. 뭐 그렇다면 음. 시간이란 건 무엇일까? 우리에게 선형적으로 흐르는 시간이라는 건 뭐 모두에게 똑같은 걸까? 뭐 이런 논의들로 진전을 하면서 뭔가 사람들한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전기를 마련해주는 그런 자리로 만들려고 했었죠. 그러면은 좀 더 뭐랄까 그냥 음, 다양한 영화를 다루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피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좀 딥하게 들어가서 그죠? 네, 네, 좀 더 농밀하고 밀도 있는 그런 대화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였겠다,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단순히 그냥 모임장을 하고 뭐 소정의 모임비를 받는 어떤 그런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서 서로의 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친구가 되고 마지막에는 그리고 음, 사람들도 이 모임에 대해서 돈이 아깝지 않았다. 한 번 더 음, 론칭을 하게 되면은 나는 또 하고 싶다라는 그런 야, 피드백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런 경험들이 저한테는 되게 좋은 경험이었어요. 뭐 돈 이런 걸 떠나서 네, 그리고 모임장이 받는 보수도 사실은 저의 드리는 노력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보수였거든요. 근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험을 두 번이나 한 이유는 사람을 만나는 경험이 좋았고 그거를 경험을 나누는 과정에서의 어떤 느끼는 부분들이 제가 많았기 때문에 네. 예, 굉장히 좋았던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요새는 뭐 거의 대부분이 온라인으로만 서로가 만나고, 그죠? 뭔가 일이 추진되고, 오프라인으로 서로 만나서 뭔가를 한다, 도모한다, 같이 경험을 공유한다, 되게 어렵잖아요. 네, 정말 자기가 자발적으로 뭔가 찾아서 뭔가 하지 않는 이상. 근데 그 말이 이제 그게 그런 경험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는 그만큼 더 귀하다는 의미고 사람들이 그거를 더 찾고 요구하고 뭔가 갈망하는 사람은 분명히 또 있을 거라는 거죠. 수요층이. 예. 그러면은 영화라는 주제로 그런 모임을 만드셨었는데 그럼 앞으로 영화 말고 다른 뭔가 주제 분야로 또 그런 모임을 만드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지금은 이제 넷플리언가라는 플랫폼을 음. 이용을 했지만 네. 이걸 또 해보니까 제가 느끼는 것이 하다 보면은 뭐 하다 보면 여기서 나의 팬들이 생길 것이고 음. 왜냐면 저 모임장님이 또 런칭하면 또 결제할 거예요 라는 분들이 꽤 많이 생겼었거든요. 두 번을 하면서 네. 실제로 첫 번째 했던 분이 두 번째 또 결제하신 분들도 있고요. 음. 네. 그걸 이제 겪으면서 굳이 넷플리언가라는 플랫폼을 또 쓰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판단도 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저는 사실 영화보다는 독서 모임 같은 것도 음.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내가 기반이 된다면 어떤 뭐 SNS라든지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내가 그냥 공간만 마련되면 독서 모임 같은 것도 뭐 론칭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아이디어는 제가 생기더라고요. 그걸 운영을 해보면서. 네. 그래서 추후에는 뭐 독서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뭐 독서 모임 플랫폼도 제가 뭐 알아보진 않았지만 분명히 그런 거를 또 연결해주는 플랫폼 분명히 존재할 테고 네. 예를 들어서 나의 영향력이나 파워나 인지도나 뭔가 이제 계속 증가되고
강하고 어떠한 굵직한 내가 가지고 있는 쥐고 있는 그런 채널, SNS가 됐건 뭐가 있다고 하면은 그냥 그거를 통해서 공지식으로 해도 사람들이 맞아요. 충분히 몰릴 수 있는 거고, 그죠? 맞아요. 맞아요. 예, 음, 그럼요. 꼭 플랫폼을 거쳐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나 그럼요. 자체가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게 말 그대로 이제 내가 브랜드가 됐을 때 가능한 일이긴 한데, 예,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오프라인 모임은 저도 뭐라 그럴까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음, 필요성 플러스 나조차도 뭔가 하면 좋겠다. 음. 음, 분명히 이제 온라인에서만 그치지 않고 오프라인에서 뭔가 사람들이 대화를 하고 만나고 뭔가를 경험을 공유하면은 더 좀 끈끈해지고 유대감도 높아지고 분명히 얻는 게 온라인에서 얻을 수 없는 걸 분명히 얻을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뭐 변명이고 핑계일 수 있지만 쉽지 않다는 거. 예. 나와 뭔가 같은 주제를 가지고 뭔가 이제 한 공간에 모일 수 있다. 시간을 내 가지고. 그게 참 어려운 건데. 근데 정말 1차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말 그대로 어떤 취미 생활이라든지 뭐 영화, 뭐 음악, 책, 독서 모임 이런 게 1차적으로 쉽게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주제일 것 같긴 합니다. 그죠? 맞아요. 그 오프라인 모임이라는 것이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자체가 이미 약간 니치해진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네. 온라인으로도 너무 쉽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교류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만큼 사람들이 오프라인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왜냐면 네. 만나기 힘든데 각자 시간을 내서 모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그렇죠. 시간 그것도 자체를, 내가 돈까지 지불하면서까지. 그니까요. 네. 돈을 지불함으로써 좀 더 이 모임에 내가 음. 열심히 참여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확실히 저도 느끼는 거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는 것도 충분히 교류가 되지만 실제로 뭔가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살을 맞대고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눈을 맞추면서 이야기하는 거는 또 완전히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오프라인이 뭔가 아직은 필요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어떤 생산자, 콘텐츠 생산자라고 하면은 어쨌든 내 콘텐츠를 소비해주는 소비자가 있다는 건데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팬인 거고, 그죠? 네, 그러면 네, 그런 팬과의 뭐 정기적인, 주기적인 만남을 가지는 건 당연히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고 봐요. 나를 위해서, 생산자를 위해서도 그렇고 소비자를 위해서도 그렇고 서로를 위하는 길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은 워낙 지금 뭐 버리신 일이 많고 그죠? 하시는 일이 많고 그중에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지금은 제일 최근 업데이트된 게 9월 달 정도로 알고 있는데 워낙 바쁘시고 결혼 준비까지 맞물려서 읽어라는 예상이 들긴 하지만 뉴스레터도 또 발행을 하시잖아요. 네네네. 예, 그러면 그거는 또 어떻게 하신 건지, 그것도 뭐 역시 나의 브랜딩 차원에서 하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네. 있었던 건지, 그러니까 예, 뉴스레터, 예, 요거에 대해서 아, 또 한번 말씀을 듣고 싶어요. 네. 그, 뉴스레터는 그 해외에서 이제 뉴스레터 기반으로 온라인 그 사업을 벌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뭐 X라든지 뭐 작가님께서 가장 잘 아시겠지만 X나 스레드 같은 거는 팔로워를 모으기는 쉬운데 그만큼 팔로워가 빠져나가기도 쉬운 환경이거든요. 왜냐하면 클릭 한 번을 통해서 팔로우할 수 있고 또 클릭 한 번을 통해서 언팔로우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니까요. 그래서 그 SNS를 통해서 1차적으로 팔로워를 모은 다음에 내 콘텐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그 다음 단계인 뉴스레터로 넘어가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해외 1인 사업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퍼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깔때기라고 하죠. 점점 좁혀지는 그런 콘텐츠 사이클을 통해서 그 최고의 팬만을 이제 걸러내는 그런 작업인 거죠. 1차적으로는 알고리즘 기반의 SNS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그걸 통해서 나한테 좀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을 이메일을 통해서 뉴스레터라는 콘텐츠로 좀 더 쫀쫀하게 모으고 그런 다음에 내가 뭔가 특정한 상품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상품을 뉴스레터를 통해서 세일즈를 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는 거고 저도 이제 그런 모델을 시험을 해보고 싶어서 뉴스레터를 론칭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혼 준비가 너무 바빠지다 보니까 지금은 잠깐 멈춰 있는 상태인데 제가 한 10개 정도를 뉴스레터를 주간으로 발행을 했었는데 어, 그 신청자들이 그러니까 구독자들이 한 20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근데 그 200명이라는 수치가 굉장히 적다고 보면 적을 수도 있는데 저한테 본인의 개인 정보를 전달해 준 거거든요. 본인의 이메일 정보를 준 거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관여도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그렇기 그중 한 때문에 명입니다. 네, 물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저도 알고 있죠. 네. 예. 그래서 그런 수준의 어떤 구독자라면 추후에 나중에 나한테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나중에 뭔가 내가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다른 콘텐츠를 론칭할 때도 유효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서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시험해 보고 싶었고, 그리고, 음, 뭔가 작가님께서 해주시고 있는 거랑 똑같이, 아, 나의 콘텐츠를 최대한 여러 방면으로 알려야겠다라는 계산도 있었죠. 네. 일종의 찐팬을 모으는 거다, 그죠? 예. 네, 맞습니다. 그냥 예. 팬에서 찐팬, 뭐, 진성팬, 골수팬, 그죠? 나의 당구를 네. 만들어서 내 팬덤을 키우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 마케팅 이런 브랜딩의 정석이잖아요. 말씀하신 네. 대로. 이쪽 음, 분야에 대해서 뭐 책을 읽거나 좀 공부하신 분들 다 아실 테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 최대한 첫 단계에서 퍼널식으로 해가지고, 깔때기식으로 점점 모아가지고 좁혀가서, 결국에는 나와 결이 맞는, 나를 원하는, 음, 그죠? 그런 사람들을 계속 오래 끌고 가는, 음, 그러한 측면에서 뉴스레터를 발행을 하신 건데, 내용도 제가 뭐 모든 걸 다 읽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읽은 것 중에서는 너무나 어쨌든 양질의 그런 뉴스레터를 발행을 해주셔가지고, 도대체 그러면, 아니, 그냥 이렇게 프리랜서도 아니고 어쨌든 뭔가 직장이 있으시고 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거를 다 언제 하시는지도 참 궁금했어요. 시간 관리라면 시간 관리고, 하시는 일이 너무 워낙 많으셔가지고, 이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냥 뉴스레터가 그러니까 네, 가벼운 얘기도 아니고 되게 준비도 많이 하고 양질의 정보기 때문에 이게 네. 그러니까 품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다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지 참 궁금해요. 그냥 지금 당장은 저도 막 요령을 잘 아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몸과 시간을 갈아 넣는 단계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왜냐면 이런 콘텐츠 사이클을 거의 자동화를 해가지고 뭐 특정 콘텐츠를 발행을 하면 이게 자동으로 뭐 어디에도 올라가고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 그 정도의 음, 실력은 되지를 못하고 뭐 뉴스레터를 쓰면은 제가 워낙 뭐 1인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콘텐츠 전략에 대해서 유튜브 같은 콘텐츠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내가 본 거를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음,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쓰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근데 뭐 저의 앞으로, 네, 내가 공부하는 측면도 있고, 네, 맞습니다. 네, 예. 근데 그걸 저 혼자 공부만 하고 끝나면은 뭔가 아쉽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렇죠, 나의 콘텐츠로 만들어서 발행을 하면은 그게 곧 또 저의 콘텐츠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해보자라는 느낌의 접근인 거죠. 네, 저도 참 한번 좀은 도전을 해보고 싶은데 엄두는 안 나는 게 뉴스레터인데 되게 존경스럽고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측면으로 뭔가 정말 나만의 팬을 만들었을 때, 아까 200명, 누가 들었을 때는 200명, 뭐 풋할 수도 있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무슨 그냥 스쳐 지나가는 무슨 만 명 이런 것보다 좋아요 1000명, 만 명보다 정말 찐 팬 한 명, 두 명이 더 훨씬 파급력이 높고 소중한 네, 거거든요. 네, 그건 아마 네. 이 생산자라는 거를 겪어보시면 아마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뉴스레터 200명은 전혀 무게감이 가볍지 않고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뭔가 회사에서 일할 때는 이 성장이라는 게 저한테 와닿지가 않았는데 이런 걸 해보니까는 뭔가 한 명에서 두 명이 되면은 100% 성장이잖아요. 그냥 그런 마음가짐으로 접근하면은 뭔가 더 보람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특히나 내 소중한 개인정보를 오픈하고 그걸 입력하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투입해가지고 되는 거기 때문에, 유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200명은 좀 뭐 정말 대단한 수치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한번 쭉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뉴스레터. 네.
훨씬 저는, 잘 되실 겁니다. 저보다. 아유, 아닙니다. 다음 질문인데, 또 하나의 이력이라면 이력이죠. 왈라비님의 책을 내신 작가예요. 왈라비님이 아, 네. 에세이, 에세이도 영화 에세이라고 알고 있는데 책 제목이 당신의 세계는 안녕한가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당신의 세계는 안녕한가요?라는 영화 에세이집을 내신 또 작가이시기도 한데 이거는 언제 또 책을 내셨고 뭐 혼자 내신 건지 아니면 공저가 있는 건지 이러한 책 출간에 이 책 출간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어떤 책 소개 이런 것도 부탁드릴게요. 어, 이 책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영화 에세이입니다. 저희가 팟캐스트를 오래 했고 다양한 영화들을 소개해 드렸다 보니까 내 인생에 연결되어 있는 영화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영화를 매개로 저희 각자의 인생을 소개하는 음, 그런 책인 거죠. 네. 아, 이 책은 이거 역시도 이제 팟캐스트를 꾸준히 해서 얻은 결과인 게, 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어떻게 팟캐스트를 듣게 된, 모 출판사 대표님과 컨택이 되게 된 거죠. 이제 음, 출판사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게, 출판 시장도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을 니치하게 그 책을 어떻게 사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소수지만 팬들을 가지고 있는 크리에이터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협업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정도의 어떤 캐파를 가지고 있으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쓰게 된 거고, 어, 저 혼자 쓴 건 아니고 당연히 이제 몇몇 멤버들과 함께 해서 각자의 영화를 한 4개에서 5개 정도 선정을 한 다음에 그 영화에 맞는 각자의 인생 얘기를 넣는 식으로 그렇게 음, 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음, 읽으시면은 어떤 영화의 소개도 소개지만 그 영화에 담겨 있는 각자의 이야기들을 음,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개인적으로 가까워지는 느낌이다라는 뭔가 리뷰들을 좀 많이 받았고, 음, 저도 굉장히 솔직하게 쓰려고 얘기를 했거든요. 쓰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주위에서 이렇게까지 너를 드러내는 게 어, 괜찮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굉장히 처절하게 쓴 글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어, 제가 글을 쓰다 보니까 제가 잘 쓰는 편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잘 쓰지 못할 바에는 솔직하게라도 쓰자 해서 막 되게 솔직한 저의 인생 이야기를 썼다 보니까 막 음, 쓰다가 우신 분들도 있다고 하고, 어, 보다가. 음, 저도 쓰면서 많이 울기도 했지만, 아무튼 이제 그런 어, 인생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고, 해서 그것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예, 뭐 판매 부수를 떠나서 그냥 출판사와 협업하면서 시중에 책을 내본 경험이 음. 작가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럼 그게 왈라비님의 첫 책이었던 건가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그 이후에 또 혹시 책을 내시거나 하신 적은 없으시고? 지금 또 집필 단계에 있는 책이 있기는 한데, 음, 이제 거의 시작 단계여가지고 또 이게 얼마나 걸릴지는 잘 음, 모르겠습니다. 예. 오케이. 근데 왈라비님의 그런 그 책을 읽고 우신 분도 계시고, 왈라비님 본인도 쓰면서 그러한 또 감정을 느꼈다고 하시니까, 네. 저도 꼭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읽으면은, 완독하면은 네. 꼭 제가 또 짧던 길던 후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신의 세계는 안녕한가요? 영화 에세이집. 예, 되게 궁금해졌어요, 지금. 그러면은 지금 이제 시간을 보니까 1시간 정도 넘어가고 있는데, 하여튼 너무 지금 흥미롭고, 예, 약간, 좀, 인사말이 늦은 감이 있지만은, 예, 아까도 잠시 또 흘러나온 얘기긴 하지만, 최근에 결혼을 하셨잖아요. 예, 네, 우선 네. 결혼 축하드리고, 신혼여행 감사합니다. 잘 무사히 다녀오신 거 축하드리고, 네, 그러면은 결혼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요거는 또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뭐 되게 식상한 진부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은 배우자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면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 예. 뭐 평소에 이런 거를 생각해 네. 본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없으시다면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예. 나와 배우자와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뭐 내가 필요한 거 또는 뭐 배우자가 필요한 거 뭐 아니면 같이 필요한 거 뭐든 상관이 없는데 어떤 게 가장 필요할까? 중요할까? 음, 뭐 이런 네.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뭐,
저는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좋아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질문 진짜 좋은 것 같은데, 저보다 훨씬 인생 선배님이신 작가님 아니, 앞에서 이런 아닙니다. 얘기를 하는 게 좀 부끄럽기는 하지만, 이제 막 결혼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연애와 결혼은 진짜 천지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친구와 연애를 할 때의 어떤 느낌과 연애를 한 4년 정도 했는데, 그때의 느낌과 지금 이제 같이 산지 한 일주일여밖에 안 됐는데 그 일주일 사이에 느끼는 감정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음, 근데 그 괴리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은 연애를 할 때는 그냥 서로가 꾸며진 모습을 좀 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그게 단순히 외형적인 걸 떠나서 외형적인 것도 외형적인 거지만 뭐 음, 뭐 모든 걸 다 보여줄 수는 없는 환경이잖아요. 연애라는 것이 아무래도. 근데 결혼이라는 거는 이 사람과 모든 생활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뭔가 뭐, 꾸며진 왈라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인간 왈라비를 보여주고 인간 저의 배우자를 보는 그런 과정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결혼 생활에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제가 이런 걸 말할 수 있는 그런 깜냥은 전혀 안 되지만은 아유, 아니, 이거는 저의, 뭐 깜냥을 떠나서 그냥 자기만의 뭔가 가치관이 있는 거죠. 예. 네. 조심스럽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말씀드린 대로 뭔가 꾸며진 누군가가 아니라 그냥 인간 누군가를 마주하는 과정임을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음. 거기에 익숙해지는 것이 좀 결혼 생활의 행복의 출발점이 아닐까. 저는 일단은 이런 마음가짐으로 긴 여정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종의, 뭐랄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인다. 뭐, 이렇게 네. 이해를 해도 되겠다, 그죠? 그렇죠. 그렇죠. 음, 왜냐면 그 연애 때는 상상하지 못하는 모습들도 서로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다 본의 보니까, 아니게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절대적으로 같이 붙어 있는 생활 자체가 늘어나니까, 그죠? 네, 네, 예, 네. 뭐, 이렇게 집을 떠나 있는 시간 말고는 집에서 계속 어쨌든 부딪히고, 보이고, 보여지게 되고,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예,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보이기 싫은 어떤 모습이라도 당연히 보여지게 되는 거고,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 이제, 하다못해 자고 일어나서 막 눈곱도 붙어 있고 막 이러는데 이런 그렇죠. 모습도 이제는 받아들이고 맞아요. 사랑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니까 서로가 이런 거를 그렇죠. 잘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결혼 전에 뭐, 짧게든 길게든 동거를 한 다음에 결혼을 했으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정말 세세한, 사소한 그런 하나의 습관이라고 할까? 그런 행동 자체도 전혀 모르는 게 보이는 순간들이 많을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뭐, 예를 들면은, 저 사람은 뭐, 치약을 이렇게 짜네? 저 사람은 뭐, 신발을 이렇게 두네? 저 사람은 옷을 벗고 여기 놔두네? 네, 정말 뭐 하나하나 뭐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너무 또 어떻게 뻔한 말이지만은, 나와 다른 거를 틀리다고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은 그냥 저렇구나.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저렇구나. 거기서 인정을 해야지.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왜 저래? 나는 맞고 저 사람은 틀리다 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네, 네. 정말 서로 다른 행성 우주에서 왔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음, 나의 문화가 있고 저 사람의 문화, 일종의 문화가 부딪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결국에는 배려와 존중 같습니다. 근데 저도 뭐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잘 실천을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초심을 잃지 말고, 계속 그게 결혼 1년 차, 5년 차, 10년 차까지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다음 이제 질문인데, 요즘에는 뭐 결혼하시고 신혼여행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정말 경황이 없는 최근이셨겠지만은, 최근에 어떨 때 가장 행복하다, 어떨 때가 가장 기다려진다, 이런 순간 시간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음, 결혼을 제외하고 이제 말씀드리자면, 네네. 물론 결혼 저한테 정말, 포함하면은 너무 당연한 네, 답변이 올 것 그럼요. 같으니까, 뭐 그럼요, 배우자와 그럼요. 함께 있을 때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럼요. 결혼을 제외하고서. 예, 그건 이제 정말 너무 당연하게 저한테 행복한 일이고요. 저 개인적인 이제 행복으로 얘기를 하자면, 어떤 지금까지 오늘의 인터뷰를 통해서 쭉 해왔던 저의 그런 인생 도전들,
그런 도전들이 뭔가 그때 당시에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내지는 이게 어떤 걸로 이어질 수 있을까 생각도 못하고 그냥 파편적으로 존재하던 경험이었는데, 뭔가 작년 한 해를 거치면서 이런 경험들이 점점이 있던 경험들이 모여서 뭔가 선이 된다는 느낌을 조금이나마 받았던 한 해였거든요. 작년 한 해가. 뭔가 네플령가라는 경험도 그랬고, 책을 내본 경험도 그랬고, 내지는 작년 연말에 있었던 그 400명 정도 규모의 컨퍼런스에서 어떤 사회를 봤던 그런 경험도 어, 그렇고요. 예. 정말 그런 경험, 많은 네. 대중 앞에서, 그죠? 네. 그런 경험들이 뭔가 다 일련에 있었던 옛날에 했던 저의 그 경험들이 모여서 결과로 나타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느끼면서 내가 했던 것들이 뭔가 의미 없는 게 하나도 없었구나.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었고, 그렇다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일련의 일들도 이런 것들이 다 의미 없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하나가 다 나중에 어떤 특정한 의미로 나타날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를 그런 느끼는 과정들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행복한 일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하는 것들도 좀 더 의욕적으로 임하게 되고 좀 더 그렇죠. 잘해보자 내지는 나중에 또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을까라는 어떤 긍정적인 마음도 생기게 됐던 한 해였습니다. 네. 아마도 이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를 1회부터 쭉 시청하셨던 시청자분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 왈라비님이 해주신 말씀이 거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몇 차례 나왔어요, 정말. 예. 어, 저도 했고 상대방 아, 인터뷰도 해주셨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많은 사람들이 겪는다는 거죠, 똑같이. 그니까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몰랐어.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중요한 점들이었고 이게 선으로 근사한 모양으로 만들어졌어. 그래서 음, 당시에는 이 일을 왜 해야지? 이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쓸모가 있나? 근데 돌이켜 보니까 지나와서 돌이켜 보니까 그게 다 의미가 있고 나름의 쓸모가 있고 도움이 됐던 일이었구나. 이런 음, 경험들을 많은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저조차 그, 그랬고. 그래서 지금,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이 일이 의미 있을까? 또는 과거에 내가 뭐 A라는 일을 했었는데, 그게 괜히 했어. 후회가 돼. 굳이 그러시지 마시고, 그래서 얻는 거는 없으니까, 이왕 벌어졌던 일, 또는 지금 이왕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면은, 나중에 어떻게든 이게 쓸모가 있고, 의미가 부여되고, 선으로 이어질지 모르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단은, 안 할 일이면 모를까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면은, 최선을 다해서 일단 임하자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 나중에는, 그때 내가 그렇게, 뭔가 의심하거나 의구심이 들었거나 했지만 그래도 일단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반드시 저는 오리라고 보거든요. 너무 공감돼요. 그리고 또 하나 느끼는 거는 저는 이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이것도 저한테는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왜냐면 음, 제가 그런 뭐 X라든지 이런 걸 도전하지 않았다면 사실 투더문님, 금필 작가님을 만나게 되는 일도 사실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경험도 그 도전도 뭔가 되게 잘했다, 하길 잘했다 싶어지고 그리고 제가 옛날부터 뭔가 그 투더문님을 계속 블로그를 구독을 해 왔었거든요. 음, 근데 그렇게 그냥 먼 발치에서 보고만 있던 사람이 뭔가 이게 저를 도와주기도 하고 엑셀을 통해서 도와주시기도 하고 막 리트윗도 해주시고 이러면서 저도 성장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과 연결도 되고 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면서 와 이게 정말 연결이라는 게 되는 거구나. 네, 결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인다는 게 진짜 맞는 말이구나라는 것도 느끼고 있어요, 요즘에. 특히 더. 맞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뭐 저와 지금 인터뷰를 하시는 과거의 분들도 어쨌든 저와의 접점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전혀 접점이 없는 분도 제가 뭔가 섭외를 하는 분도 당연히 생기겠지만 대부분은 어디 하나라도 저와 접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모시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접점이 그냥 생기지는 않을 거잖아요. 내가 뭔가 씨앗을 뿌려놔야지. 음, 거기서 내가 그물을 펼쳐놔야지 걸려들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왈라비님께서 X가 됐건 뭐가 됐건 그물을 뿌려놨기 때문에 제가 걸린 거고. 예. 접점의 기회를
연결이 될 기회를 많이 늘려놔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음, 말로는 꾸준히 내가 뭔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꾸준히. 여기서 왈라비님도 계속 아까도 자주 표현이 나왔지만은 꾸준한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왈라비님도 꾸준히 무언가를 계속 그 요새 계속 회자되는 말이 있잖아요. 뭐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젓는 게 아니고 계속 노를 젓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맞아요, 물이 맞아요. 들어왔을 때 정말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지. 뭔가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젓는다? 물이 들어올지 언제 알고. 그죠? 그때는 이미 늦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와 일맥상통한데 계속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준비된 자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준비가 기회가 만나야지 행운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준비의 부재가 어떤 기회를 만나면 그거는 불운인 거고. 그래서 꾸준히 뭔가를 해야 된다. 뭔가 해야 될 때 나중에 그게 그냥 선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지금 점을 많이 뿌려둬야 된다. 예, 그 말씀을 꼭 다시 한번 오늘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이 내용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계속. 맞아요. 네, 계속 나온다는 거는 뭐냐? 어떻게 보면 정말 진리인 거죠. 예. 그래서 요컨대 꾸준히 뭔가를 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의 마무리 질문에 이어져 가고 있는데, 새로 뭔가 도전하고 싶은 그런 게 있으신가요? 분야가 됐건, 뭐가 됐건. 올해, 이제 작년부터 생각해오던 부분인데요. 올해는 제가 꼭 작가님처럼 유튜브를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게, 아까 네, 말씀하신 팟캐스트와는 별개인, 개인 따로의 유튜브를 예, 만든 네, 맞습니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팟캐스트는 팀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각자의 니즈가 다 다르고 뭐 유튜브를 하기 싫은 친구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꼭 해보고 싶다. 뭐 이제는 얼굴이 노출돼도 그렇게 큰 상관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라는 플랫폼도 해보고 싶다. 그리고 비주얼 팟캐스트를 제가 해보고 싶었던 욕심이 계속 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작가님이 론칭하신 이 피플 인사이트도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이런 포맷을 저도 좋아하기 때문에 해외 음, 포맷도 굉장히 많이 보고 인터뷰 콘텐츠도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올해는 꼭 저도 뭐 아, 카메라가 됐든 뭐 준비를 해서 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은 올해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당연히 궁금해지는 게 예를 들어 콘텐츠는 어떤 주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뭐 아이템 구상을 해 두신 게 있나요? 어때요? 그게 이제 저의 가장 아직까지 계속 고민하고 있는 단계이긴 한데 음. 일단은 저는 좋은 인터뷰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뭔가 예를 음. 들면은 유튜브 콘텐츠 중에 최성훈의 사고 실험이라든지 뭐 어, 어? 어제도 아세요? 봤고, 그러니까 제가 정말요? 정말 좋아하는, 그러니까 저는 어, 인터뷰 포맷의 유튜브 영상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 최성원 저도요. 사무실도 그 전에 이호인가 거기 있었다가 지금 따로 맞아요, 맞아요.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호 맞아요, 있을 맞아요. 때부터 계속 어쨌든 봐왔는데 최성원 저도요. 그 인터뷰어가 정말 질 좋은 정말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하고 어제 본 인터뷰는 세스 고딘하고 이제 인터뷰하는 맞아요. 야 소름. 그리고 또 제가 뭐 어쨌든 여담이긴 하지만 정확한 제목이 뭐죠? 그건데 어쨌든 그것도 보이는 팟캐스트하고 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사람의 아, 요즘사. 요즘사 그것도 제가 예, 좋아해요. 맞아요. 예, 요즘 것들의 사생활. 그렇죠. 요즘 것들 사생활. 그러니까 제가 예, 인터뷰 포맷을 어쨌든 되게 좋아해요. 저도요. 근데 이제 왈라비 님도 그러한 포맷의 형태의 유튜브를 하고 싶으신 거다, 그죠? 네, 맞아요. 그럼 저도 출연할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영광입니다. 아, 영광입니다. 제가 영광이죠. 아니면 저 미리 예약 좀 할게요.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인터뷰어도 좋지만 인터뷰이로 이렇게 당하고 싶기도 하기 때문에 정말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원래 경청하고 듣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도 은근히 말하는 하는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이걸 해보니까. 네, 예. 네. 참, 제가 음. 올해는 꼭 론칭해서 한번 꼭 제가 조심스럽게 모셔보겠습니다. 그러면. 예, 일단은 저는 꼭 예약을 미리 해놨습니다. 예, 이번에 뭐 깨박이죠. 박제가 될 테니까 언제든 네. 불러주시고 그렇군. 그러면은 잠깐 저렇게 좋아할 게 아니고 저희 경쟁자가 생기는 건데? 그렇지 않나요? 경쟁 채널이 생기는 건데? 아니에요. 요즘에는 이게 협업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시장이 커지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서로 협업을 하고 콜라보를 해야지 서로 파일을 키는 맞아요. 거지.
역시 앞을 내다보시고, 역시 맞아요. 맞습니다. 어, 하루빨리 론칭되시길 저도 빌게요. 네. 이렇게 저도 뱉었으니까 올해는 꼭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요. 이거는 진짜 네. 공헌을 하신 거기 때문에, 예, 올해 안에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의 계획이나 꿈이 있다고 하면은, 아까 저 마찬가지인데, 일종의 뭐, 계획은 넘어가고, 꿈 같은 게 있으신가요? 너무 막연하나? 어쨌든, 꿈 같은 거. 아니요. 이런 거 많이 생각합니다. 네. 뻔한 얘기일 수 있는데, 사람들한테 영감을 주고 음,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뭐, 회사에서도 당연히 현업에서도 저의 역할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저의 개인적으로도 어떤 사회라든지 그런 곳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좋겠다라는 그런 꿈을 막연하게 가지고 있고요. 좀 음, 더 나아가서는 뭔가 어, 금전적으로도 사회에 좀 기부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음, 뭐, 아너 소사이어티라는 그런 제도도 있잖아요. 고액 기부자 모임. 이런 것도 음, 나중에는 가입해보고 싶다라는 꿈도 있고, 음. 내지는 지금은 이제 콘텐츠지만, 콘텐츠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영감을 주고, 뭔가 행복을 느끼는, 어,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영향을 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꿈이 있습니다. 저와 참, 말씀을 나눌수록 생각 결이 참 뭔가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저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계속 뭐 SNS 통해 말씀드렸지만은, 기여하는 삶, 공헌하는 음, 삶, 제가 추구하고 바라는 삶의 방향이 그런 건데, 어, 월라비님 말씀 느끼면서 마치 제가 하는 말을 듣는 것처럼, 어쨌든 작살 소름이 좀 돋으면서 되게 좋았어요. 네. 그래서 언젠가 또 어떤 자리에서 또 다른 식으로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 갑자기 상상도 문득 지나갔고, 저 어쨌든, 너무 영광이죠. 예. 아유, 아닙니다. 제가 영광이고, 어쨌든 순간적으로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네.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 몇 개가 남았는데, 이건 공식 질문이죠. 왈라비 님이 생각하시는 행복이란, 행복에 대한 정의 궁금합니다. 어, 그냥 저의 기준으로 제가 요즘에 뭘 할 때 행복한가를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한테, 그냥 지금은 제 주위 사람이죠. 주위 사람들한테 뭔가를 베풀 때가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뭔가 우리나라 사회는 요즘에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대가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실제로 뭐 저는 많이 가진 게 없지만은 사람들한테 나눌 때가 더 행복하더라고요. 뭐 하다못해 저의 아내한테 뭔가를 줄 때, 뭐 내지는 신혼여행 다녀와서 친구들 선물을 살 때, 이걸 주는 상상을 음, 하면서 굉장히 행복해지더라고요. 뭔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에게 행복이란 나의 주변 사람들한테 베풀 수 있는 게 행복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나눔과 베품. 네, 저도 좀 공감하고, 그럴 때 행복감을 느끼죠. 정말. 뭐랄까. 내가 또 존재감을 더 느끼는 것 같고, 가치감을 더 느끼는 것 같고, 좋은 사람이 된 것 같고, 그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게 역시 나한테도 행복감을 또 주고, 되게 선순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도 지금은 참 생각만 하고 어쨌든 실천을 잘 못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좀 더 기여하고 공헌하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좀 살고 싶고 그렇게 하도록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또 방금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두 개 남았습니다. 예, 오늘 1시간 대략 한 20분, 30분 정도 됐는데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인터뷰를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소감이 궁금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금필 작가님, 투더문님에 대한 존경심이 한층 더 올라갔다. 아, 이 어려운 콘텐츠를 계속해서 생산해내고 계신 이런 과정들, 이런 도전 정신이 정말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들었고, 두 번째는 생각보다 역시 시간이 빨리 간다. 네. 저도 다른 데서 뭐 인터뷰를 몇 번 제가 진행을 해보긴 했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하는 과정은
시간이 더 빨리 흘러가고 뭔가 영감을 나눌 수 있는 매개가 된다라는 걸 오늘도 한번 느낄 수 있는 자리였고요. 근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언젠가 작가님도 실제로 뵐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꼭 네, 만나보고 싶습니다. 부산에 오시면 꼭 네. 연락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어, 지금 거주는 어디서 하고 계시죠? 여쭤봐도 되나? 너무 아, 사적인 질문. 네. 아니요, 그럼요. 지금 네. 서울의 아, 그 답심리라는 곳에 지금 살고 있고요. 서울 네, 사람이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서울 혹시나 가게 되면은 연락을 드리거나 부산에 오시게 되면은 꼭 연락 주세요. 아, 그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말 마지막 질문입니다. 끝으로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시청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 콘텐츠에서 계속해서 뭔가 꾸준하게 밀고 있는, 아니면 밀게 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는, 작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꾸준함과 어떤 실행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콘텐츠를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적어도 이 피플 인사이트에서 얻으실 수 있는 메시지 두 가지를 마음에 담아두시고 올해는 좀 더 내가 새롭게 해볼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나의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해 보시고 아주 작은 단계라도 실행에 옮겨 보시는 건 어떨까, 그리고 거기서 보람을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콘텐츠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러면은 돌발 질문인데 아까 전에 질문을 드려야지 하고 모르고 넘어가 버렸는데 네. 워낙 다양한 일을 하셔서 뭔가 삶의 만족도가 되게 높으실 것 같은데 역으로 이건 정말 지금까지 살면서 아쉬웠다. 이런 게 있는지 이게 아까 궁금했는데 제가 깜빡하고 넘어갔어요. 음, 예. 아쉬웠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의, 그러니까 일종의 뭐 후회면 후회고 미련이면 미련이고 뭐 예컨대 뭐뭐 했으면 좋았을 걸 뭐 이런 음, 거라든지 어쨌든 아쉽거나 아, 미련이 남거나 후회되거나 뭐 그러한 시기라든지 경험이라든지 그러한 순간들 그런 게 있었는지. 이 피플 인사이트의 시청자 여러분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긴 한데, 이 모든 과정들을 조금 더 일찍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 아쉬움 하나가 있어요. 음, 네. 그냥 이 고민할 시간에 음, 그냥 한번 해볼 걸, 뭐, 음, 스레드가 됐든 엑스가 됐든 뭐든지 그냥 조금이라도 빨리 해볼 걸. 시작했으면 네, 지금 좀 더 많은 걸 잃었을 텐데 그런 생각, 그런 아쉬움 하나? 그거 말고는 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인생 잘 사신 거네요. 네. 다행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생각이 너무 길면은 그거는 또 용기를 줄여버리게 되고, 네, 실행력, 행동력을 낮추게 되는, 어떻게 보면 악수를 두게 되니까, 예, 생각은 짧게, 그다음에 결심은 즉시, 실천은 빠르게, 행동은 꾸준히,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제가 네, 책에도 남긴 말인데, 어쨌든 최대한 너무 장고, 생각을 길게 하지 마시고, 일단 실행하고 움직이고 그러면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마지막 말씀까지 정말 고맙고요. 오늘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 나름의 정말 좀 뿌듯함을 느끼는 그런 인터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여태까지 인터뷰가 다 좋았지만은 거의 저한테는 역대급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되게 좋았기 때문에 오늘 1시간 반 어, 정도 인터뷰 정말 진솔한 말씀 해주셔서 고맙고 이상으로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왈라비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